반갑습니다. 와룡봉추입니다. 자, 오늘 9월 23일 오전이고요. 금요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. 이게 저희 공식 카페고요. 제 닉네임을 쓰거나 제 사진을 도용하거나 뭐 저와 닉네임이 비슷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카페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가 아니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무료방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말씀을 따로 주셔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무료방이 아니면 제 방이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중수 정도쯤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라든지 또는 주식 이론이나 강의 부분들도 일부 좀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제 일단 미국 시장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. 기존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 문제로 대두됐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화웨이에 대한 어떤 제재였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 어제 인텔 등의 일부 미국 기업들에게 화웨이 공급을 허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아마 이 부분이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 이게 미국의, 그러니까 중국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 발표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미국이 일단 한 발짝 약간 물러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인 게 아닌가 일단 판단이 들고요.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 미국이 숙이는 것도 아닙니다.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얘기인 거고요. 파월 의장이 어제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지원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었고 이 부양책 합의를 또 종용을 했죠. 이제 그 부분도 있었었고요. 단기적인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좀 일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요. 이 부분이 참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데 이번 주말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. 이런 가운데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미국장의 이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.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1.5% 정도 상승하고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1차적으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아니었고 이제 일부 뭐 학교 쪽이라든지 일부 농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부양안 정도가 그것도 일부가 조금 타결됐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온 것도 보여질 수 있겠고요. 또 한 가지는 어 일단 기관들 지금 현재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기관들 같은 경우 이 펀드 환매 이거 어제 그저께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그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게 3분기 말까지 해서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. 이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빠져나가는 물량들도 좀 있는 걸로 어제 요 며칠간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분석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제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수급 불안정이 지금 조금 들어와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상당히 기대가 컸던 배터리데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죠. 실망 매물이 좀 나와서 2차 전지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밀려 있는 모습이고요.
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는 꺼드리지 않았지만 2300포인트도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를 약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여지는데, 전체적으로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던 내용, 그러니까 그 트윗에 올렸던 내용 중에, 이 페이스북이죠. 올렸던 내용 중에 보면 3분기에 이 자동차 인도 대수가 상당했다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.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2차 전지 섹터들, 전기차 섹터들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일, 이벤트에 대한 재료 노출, 그리고 실망 매물,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져서 조금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, 뭐 일시적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,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걸로 봤었는데,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내준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더 과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 하락을 보시면, 이 하락폭이 지금 10% 이상 되는 상황인데, 고점 대비해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낙폭 과대로 인해서 이게 조금 약하기는 했지만 반등의 가능성, 나스닥 같은 경우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 가능성이 좀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차원에서의 지금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, 내일은 일단 3330포인트 전후에서의 이 돌파 시도가 있을 텐데, 요게 돌파되고 안 되고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게 돌파가 안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3200까지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, 요게 돌파가 된다면, 뭐 강하게 돌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돌파가 된다면 일단 3330포인트를 기준으로 여기 자리는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후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지금 돌파 및 안착 여부는 조금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당장은 조금 우호적이지는 않은, 이제 시장의 불안정성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지금 최근에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,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로,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트럼프 바이든의 TV 토론, 미국 시간으로 죄송합니다. 트럼프 바이든의 TV 토론, 그리고 그 뒤 우리는 추석 연휴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 시장에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. 더군다나 이제 9월 말일까지가 3분기 포트폴리오 조정들이 다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자금 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금 불리함도 지금 현재는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 자리를 내줘가면서까지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, 2270포인트입니다. 사실은 2360포인트 또는 뭐 일시적인 50포인트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 밑으로까지는 안 밀릴 걸로 봤는데, 오늘 지금 시장 수급이 지금 조금 상당히 악화되면서 좋지 않은 모습, 예상과 조금 다르게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. 일단 차트상의 반등 신호는 지금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. 차트상의 반등 신호는 보이고 있는데, 아직까지 수급상에서는 장 시작부터 요때까지 수급상으로 계속 좋지 않았고요. 지금 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제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그나마 조금씩 지금 밑에서 받치는 물량들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. 받치는 물량들은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, 아직까지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,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포인트, 2320포인트, 2350, 60포인트, 지금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정도 자리까지 하나씩은 조금 다시 회복을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.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과도한 하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.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. 금일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요, 이 일론 머스크가 오늘 배터리 데이였는데 자율주행 얘기를 했었죠.
뭐 다음 달 중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나 또 베타 테스트로 해서 나올 수 있다. 자율주행 이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인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뭐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AR 관련주들 요런 섹터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카메라 섹터라든지 이제 카메라 섹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죠. 이 카메라 섹터를 통해서 자율주행, AR, VR 뭐 이쪽으로 지금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핵심 키를 이쪽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섹터 쪽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. 오늘 지금 현재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하고 네이버 요 정도 눈에 띄고요.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, LG화학 정도가 눈에 띕니다.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, 제넥신, 에코프로, JYP, 에이스테크, CJENM, 웹젠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.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아미코젠, 오스코텍, 테라제니텍스 정도가 눈에 띕니다. 요 정도가 지금 금일 지금 현재까지 시장의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HLB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요. 일단 HLB도 시장의 과도한 하락에 따라서 조금 언더슈팅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이 자리는 지킬 걸로 봤었는데 지금 언더슈팅 나오면서 거의 지금 뭐 10만 2천 원대 근처까지 지금 내려왔다 갔는데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10만 7천 원짜리 정도는 지켜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찍었다면 더 올려야 됩니다. 지금 이게 과도하게 지금 이 언더슈팅이 나온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면 더 올려줘야 돼요. 오늘 마감은 한 10만 8천 원, 9천 원 이 정도 위까지는 올려줘야 합니다. 8, 9천 원 정도까지는 올려주고 마감을 해야 최소한 이렇게 해야 내일 정도 선이나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캔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한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오늘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죠. 아마 이 주체가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드를 오픈시켰잖아요. 지금 카드 오픈을 이게 조용히 해가지고 갖고 이 오픈을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터트렸으면 좋았는데 그게 뭐 그럴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 뭐 언론 쪽에다 먼저 터트려 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 봐서는 몸을 좀 사리는 걸로 보여집니다. 좀 아쉽죠. 이제 그 부분이.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지금 저는 조금 이 부분이 꼭 불법 공매도와 연결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의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. 그 부분이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. 저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. 일단은 아마 그렇게 되면 계좌를 다른 쪽으로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. 다른 쪽으로 돌려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주봉상으로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네요. 이번 주 주봉상으로는 한 11만 원대 위로는 올려주고 마감을 하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조금 좋겠고, 이미 거래량은 일단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림은 되기는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조금 더 갔어야 되는 그림인데, 이게 이제 천천히 조금 갔으면 좀 덜 했을 텐데, 이게 너무 급하게 가면서 제가 조금 이 급하게 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단 긍정적인 건 요걸 돌파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. 다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이 캔들 하나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찍었는데 캔들 하나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더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이번 주 이렇게 만들어 놓고
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정도 선에서 그냥 바로 딱 뒤집을 수도 있어요, 현재. 현재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한 주 정도를 요런 식으로 요렇게 아니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한 주 정도 다음 주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 주에 그냥 다시 땡겨 올리는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까지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면, 천천히 갔다면,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아니면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하고, 처음 말씀드린 게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하고 올리는 거였잖아요.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. 다만 주말 동안 에스모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재료와 차트가 조금 안 맞는 상황이다. 이게 예전에 파미셀이 이랬었잖아요. 이제 그래서 고생을 좀 했었죠. 올 초중반 무렵에요.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이렇게 지금 내려놓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요거 위로 올라가도 문제는 없어요. 요거 위로 올라가도 문제는 없는데, 다만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만약에 재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재료의 크기라든지 수급 상황을 중간중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분봉 수급상으로 놓고 보면 장 초반에 시장 밀리면서 같이 어느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, 매물도 일부 조금은 출회가 됐죠. 여기서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됐는데,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오늘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, 만약에 우리 오늘 시장이 오늘 저가 시장의 이 지수의 저가를 또 한번 하향 돌파하면서 저점을 낮추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, HLB도 지금 요 자리는 저점 신호는 1차적으로 나왔어요.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저점 신호는 나왔는데 아직 시장의 불안정성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일단 오늘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, 오늘 10만 한 8,000원, 9,000원 정도까지 좀 올리고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다.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 조금 그나마 바라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오전 시황하고 HLB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